이슈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정석일 매니저도 오늘의 공략주로 조선주 이야기해 줬는데요. 저희도 조선 해운주 관련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 엄경아 조선운송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최근에 국내 조선주들의 흐름이 또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수주 훈풍이 있었죠. 역대급으로 수주가 증가세를 보였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장기적으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나오더라고요. 1분기 수주 현황 이제까지 좀 분석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조선 3대 그룹 기준으로 했을 때 합산 기준으로 한 30% 정도의 그 수주 목표를 달성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1분기에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네. 상당히 수주 속도가 늦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속도도 상당히 빨랐고요. 네. 전체 총 금액으로 좀 세부적으로 보면 지금 달성률이 가장 높은 기업은 삼성중공업이고요. 연간 한 삼성중공업이요? 78억 불 정도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이미 3월까지 51억 불 정도로 수주를 달성을 한 상태고요. 그 다음으로 현대중공업 그룹이 한 149억 불 정도 수주를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미 55억 불 정도로 수주를 했고 가장 달성률이 낮은 대우조선해양마저도 지금 4분의 1년 동안 한 네. 23% 정도의 수주 목표를 달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 지금 65%까지 달성을 하면서 네, 맞습니다. 수주로는 봤을 때는 선두를 달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조선 업황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이야기를 해주실 때 들어보면은 신조선가 그리고 중고선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지수들의 의미가 어떤지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중요한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신조선가는 쉽게 말하면 새 배의 가격이고요. 신조선가. 네, 네. 중고선가는 네. 헌 배의 가격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헌 배는 사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네. 새 배는 지금 지어주세요라고 이제 부탁을 하면 한 2, 3년 뒤에 이제 인도를 받게 되는 것 때문에 네. 중고선가가 훨씬 더 빨리 움직이는 편이고요. 당연히 저희가 배를 사고자 하는 이 바이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가격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기에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 슬롯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경우에 네. 더 높게 가격을 제시하는 쪽에 이 해당 슬롯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은 사자가 더 많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 지표가 후행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자세가 지금 더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주가도 지지를 받는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 얘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펜오션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LNG 벙커링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주가도 많이 탄력을 받은 상황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틀 전에 공시를 한 사항인데요. 펜오션은 원래 드라이벌크라는 말라 있는 원자재를 주로 수송을 하는 업체인데 그런 주력 선종 이외에 이제 또 다른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라는 지적이 좀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쉘이라는 회사로부터 쉘이요? 네, 미국에? 네, 네. 그 LNG를 주유하는 그런 선박이죠. 네. 그런 선박을 수주를 해서 장기적으로 대선하는 그런 공시가 나간 바가 있고요. 지금 당장 뭐 인도를 받는 건 아니지만 23년에 인도를 받아서 일단 초기 6년 동안 해당 회사에 대선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것 역시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펜오션 실적 전망도 괜찮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지금 당장 그 배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 실적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네. 이 펜오션의 주력 그 시장인 드라이벌크 시장도 1분기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1분기가 원래 전통적인 비수기인데 과거 한 10년 동안의 1분기 운임 중에서 가장 높은 운임을 기록을 했고요. 이 운임은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시점은 2분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1분기는 항상 비수기인 점을 감안을 해서 회사가 비수기 전략을 짜서 그 대응을 했기 때문에 다른 1분기보다는 좋지만 뭐 요즘에 보면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몇 배씩 늘어나는 그런 회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수준은 아니지만 그냥 몇십 프로 정도의 이익 상승률을 보일 수 있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절적으로 1분기가 비수기인데 앞으로 1분기 그리고 2분기의 실적에 대해서는 네. 좋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삼강 M&T 관련 이야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3천 원대의 대형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하겠다고 어제 공시를 내놨습니다. 본격적으로 성장기에 진입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삼강 MNT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이 삼강 MNT가 수주를 한 것은 요즘에 이제 아주 많이 발주가 나오는 그런 일반적인 선박의 모듈은 아니고요. 해양 플랜트 모듈을 수주를 한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데 작년도 매출 대비해서 이번에 수주를 한 그 건수의 매출 비중이 80% 정도 되는 대단히 큰 건입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수주 목표를 1.1조로 잡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는 연간 수주를 한 6천억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주 목표 중에서 이 한 건으로 일단 30% 이상 목표를 달성한 상황이고 네. 이제 성장세 같은 경우는 아까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 선박 발주라거나 아니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성장세를 도모했던 분야가 이제 해상풍력 쪽 하부 구조물인데요. 이쪽의 전방도 모두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주를 많이 받으면 당연히 매출 성장세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삼강 MNT 살펴봤고요. 우리 또 해운 조선업총에서 또 주목해 볼 만한 종목, 특별히 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는지도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예, 저희는 이제 수요 산업과 지금 공급 산업을 다 보고 있는 입장에서 네. 이제 뭐 앞에 말씀하신 해운 업체들의 상황이 지금 상당히 좋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업체 중에 하나가 이제 HMM인데 그래서 섹터로는 네. 이 운송이 좋은 거에 의한 영향을 받는 조선 섹터를 좀 더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어찌 되었건 올해 이제 실적 장세가 이어지면 해운 업체들의 좋은 실적도 매 분기 실적에 계속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운송업종 최선호주로는 앞에 말씀드린 페노션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HMM보다도 이제는 페노션인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좋게 보는 이유가 네. 이제 운송은 운임이 주가의 선행 지표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컨테이너 운임도 많이 올랐는데 지금 이 선박의 공급과 화물의 양을 보면 네. 드라이벌크 시장의 운임 시장이 올해 이제 박스권을 뚫고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1년 들어올 벌크선이 별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에 컨테이너 시황이 좋으면서 컨테이너는 상당히 발주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벌크 시장은 2007년에 이제 큰 호황기 이후에 지금 거의 10년 넘게 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운임이 좋아도 별로 투기 발주가 나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요럴 때 이제 운임의 추세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구조 조정을 이미 마친 상황이고 선대를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운송업체들 중에서는 좀 페노션을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다시 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해운사들이 2020년이랑 21년에 실질적으로 창사 이후에 가장 돈을 잘 벌었습니다. 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해운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이제 선박에 투자를 하는 행위가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하도 오랜만에 지금 발주세가 다시 돌아오고 있어서 상반기 반짝하고 하반기에는 좀 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해운사들이 이 돈을 버는 세기 그리고 캐피탈 마켓에서 저희가 뭔가 발행한다거나 뭐 공모를 한다거나라고 했을 때 그게 다 소화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발주세가 내년까지 충분히 이어질 만한 세기라고 보고 있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주량이 많이 늘면서 선가도 오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선 업체들 중에서는 기자재 업체들보다는 저희는 완성 조선 업체를 이제는 좀 볼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완성 조선 업체 중에서는 이제 인수합병을 통해서 구조조정 이슈도 같이 엮여 있는 한국조선해양을 보시는 게 가장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완선 선박을 만드는 완선 조선 업체를 봐야 되는 거고 또 해운주보다는 그래도 조선주가 지금으로서는 더 투자하기가 용이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완성 조선 업체 중에서 탑픽 종목을 본다면 어떤 종목이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관련 모멘텀들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2007, 8년 요때가 이제 30년 만에 선박 호황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많이
이 산업 자체의 공급 과잉이 좀 커졌습니다. 몇 네. 년 사이에 막 조선업체들 매출이 2배로 늘어나고 막 이런 정도였어서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다들 대형 업체들이 대규모 유상 증자를 하면서 이제 자본을 많이 확충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상당히 오랫동안 구조조정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조선업체들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네. 이 아시아의 3국이 전부 비슷비슷한 경쟁력을 갖고 있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선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체적으로 필요한 대형 선박 같은 경우는 그냥 한국이나 중국에다가 발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조선주를 볼 때는 이 산업 자체를 컴팩트하게 해서 계속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가격을 리딩할 수 있는 업체가 누구인지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대우조선해양을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인수를 하게 될 예정이잖아요. 아직까지 네. 이제 완성된 상태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시장의 가격 결정력을 가질 수 있는 업체가 우선시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는 한국조선해양이 가장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런 빅딜은 네. 이 빅딜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외국 국가들에서도 이제 공정위의 그런 통과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이 합병에 찬성을 합니다라는 표를 쭉 얻어야 되는데 지금 EU 지역에서 이제 요거를 아직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좀 딜레이가 상당히 오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올해 내로는 이 부분을 마무리 짓고 원래 하려고 했던 합병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는 한번 기대해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네요. 한국조선해양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신영증권 엄경화 조선운송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